근데 이 운동하시던 분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운동하시던 분들은 세상이 변하는 걸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말을 막 해도 우리는 무조건 정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조심을 안 하는 거죠. 차라리 말 못하는 사람이 낫다 이제는. 이 말의 공해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이 북콘서트입니다. 북콘서트.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왜 북콘서트가 이렇게 많으냐면 내년에 출마하실 분들이 이제 책을 내서 뭔가 본인이 좀 지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그런 것도 자랑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지지자들을 모아서 이제 결집을 하는 거죠. 이게 세를 결집을 하는 그런 그걸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총선 앞두고 지금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이제 북콘서트도 금지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한참 시즌입니다. 그래서 그 북콘서트를 제가 주말에 천안의 신범철 전 차관, 그 신범철 박사님은 원래 저하고 아는 사람이고요. 그분 정부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그래서 제가 그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의 북콘서트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지금 올려놨어요. 그 가서 이제 축사를 한 영상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북콘서트에 오라고 보내는데, 근데 저도 이제 고민인 게,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가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콘서트에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그 북콘서트에 가는 게 제가 지금 진짜 정말 손에 꼽는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저한테 책을 보내주신 분들이 축사를 부탁하면 제가 책을 읽어보고 공감이 가는 경우에 제가 이제 가서 축사를 하는데,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북콘서트 같은 경우는 기억나시는 게 뭐예요? 그 암컷 발언에다가, 그 다음에 방울에다가, 그 함세용 신부의 방울 발언, 그리고 알고 보니 암컷 발언을 했던 최강욱 씨는 전과가 많아요. 그 암컷 때문에 징계 6개월 받았는데 당원권 정지. 그 전날도 이미 더 센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정부 여당 사람들이 침팬지하고 비슷하다. 근데 침팬지 중에서도 암컷이 어쩌고 이러면서 완전 막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송영길 씨가 어린 놈, 한동훈 장관 어린 놈 한 것도 북콘서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콘서트라는 게 원래는 뭔가 정치하는 분들이 저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축적한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를 보이는 행사인데, 지금 이번 주에 나왔던 북콘서트들을 보면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생각이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를 인증하는 행사가 돼버렸어요. 그죠? 입도 굉장히 더럽고요. 생각도 없고요. 저는 정치인이 남들보다 좀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증 행사예요, 지금. 근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죠? 무슨 북콘서트라고 모여갖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칼럼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누구냐면 많이들 아시는 우리 송호근 교수님이세요. 송호근 교수님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을 오래 하시고 지금은 이제 한림대 학술원에 계신데, 송호근 선생님이 보통 때 이분 글을 이제 읽으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글이 고급스럽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어떤 때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될 경우도 있어요. 조금만 쉽게 쓰시면 안 되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의 이 세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분 얘기 보셔요. 일단 송영길부터 테이프를 끊어서 이 저서 제목도 선전포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북콘서트의 계절을 지금 보고하고 계신 거예요. 송영길부터 시작해서 민형배, 탈당의 정치. 이 자리에서 저게 나왔죠. 그 암컷 발언이 나왔죠. 김용민, 최강욱. 그래서 동물의 왕국, 설치는 암컷. 이분 얘기가 이거예요. 이런 말들은 술자리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딱 이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술자리에서 술 좀 거나하게 취했을 때 친구끼리 앉아서 막말하는 정도? 근데 저는 친구라도 그러니까 친구인 남자들이랑 술을 먹어도 이따구 얘기를 하면 진짜 일어나서 집에 가고 다시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수준도 참 그렇지만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제 그냥 술자리 취연 정도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미향도 자기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조국 콘서트에서 지금 암컷 얘기를 또 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금 이 막말하는 사람들의 한번 정체를 보세요. 송영길, 조국, 윤미향 이런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죠. 그죠? 최강욱. 뭔가 지들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민형배, 뭐 김용민, 함세웅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네가 무슨 탄압을 받았다고 느낄 만한 건덕지도 전혀 없고 뭐냐 도대체 그럼 이거는 그냥 전체가 그런 거죠. 전체가. 이유가 있건 없건 전체가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 송억원 선생의 진단이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19세기 후반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중요한 글을 썼던 J.S. 밀이 있습니다. 밀, 자유론이라는 그 책을 썼지만 이분은 사실 민주주의론에 대해서도 글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사회적 자아 그리고 공적 언어를 무시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19세기 후반에 영국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사회적인 자아로서 공적인 인물로서 말을 정제된 언어를 써야 되는데 19세기 후반이라고 하면 150년 전 일입니다. 영국에서 우리와 같은 이런 지금 막장 언어를 정치인의 막장 언어를 그 문제가 됐던 것이 영국은 15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민주주의가 젊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따위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심한 건데, 근데 이 송억원 선생님의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미리 그때 당시에 150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따우 막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게 무슨 민주주의냐. 일정한 정신 연령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자유를 허용하라고 경고했답니다. 자유론에서. 그러니까 자유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고, 근데 J.S. 밀이라는 그 거인이죠, 거인. 민주주의 이론의 거인인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심지어 150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일정한 정신연령에 도달한 사람한테만 자유를 허용하라. 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송억원 교수가 지금 피크 코리아 이 얘기 또 나왔죠. 피크 코리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피크 코리아는 코리아가 피크에 도달해서 이제는 내리막밖에 안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내리막만 남은 한국 이런 뜻인데 이제 쇠락하는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가 이렇게 정치가 증오의 정치 속에서 말도 이렇게 막말만 쏟아내는 정치를 보면 한국이 정말 끝났나 이런 느낌마저 든다. 이분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글을 맺었어요. 정치는 말로 하는 행위라지만 이젠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눌한 사람이 그립다. 86세대가 자연 퇴진하려면 아직도 10년이 남았는데 이걸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맺었어요. 586들이 지금 뭐 50대 후반에서 환갑, 송영기 씨가 지금 환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은퇴하려면 10몇 년 남았는데, 근데 저는 송억원 선생님의 그 마지막이 동의가 안 되는 게 지금 586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저 김용민 뭐 이런 사람들은 젊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도 지금 그걸 그대로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우리 이번 주에 있었던 그 막말 북콘서트를 보고 우리가 너무 화가 났는데 이분은 그 큰 흐름 속에서 이걸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저렇게 자기를 제어하지 않고 증오의 정치를 증폭시키는 도구로서 막말을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이 뭐냐, 정치의 기본이. 정치인은 공적인 존재다. 그래서 공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왜 이렇게 시원한 거 좋아하잖아요. 특히 요즘에 젊은 분들은 더 합니다. 이게 그 어르신들을 고압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그 어른들의 용어로 보자면 버르장머리 없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예요. 고분고분한 사람만 기대하면 나라가 발전하겠냐. 당신들 우리한테 너무 고압적으로 굴지 마. 이런 걸로 굉장히 말을 막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사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사이다인 거는 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촌철살인. 근데 촌철살인을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말을 거칠게 하는 걸로 촌철살인이라고 사이다라고 하고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는 거죠. 지금 어린 놈, 암컷, 침팬지.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술자리에 앉아서 지들끼리 낄낄거릴 때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카메라가 도는 데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거의 정신줄을 놓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정신줄을 놓은 거를 국민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국민들을 더 그런 쪽으로 더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럼 이쯤 되면 이제 뭐 586 지금 욕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586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뭐 젊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촌철살인 그리고 권위주의에 승복하지 않는다. 이런 게 꼭 무례함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의 예의를 갖추면서도 촌철살인 할 수 있고 권위주의를 치받으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묘하게 무례한 게 진취적인 걸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정치인들이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분이 송호곤 교수가 쓴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느낀 국민들부터 날카롭고 촌철살인의 사이다 같은 언어를 우리가 원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공적인 존재로서의 품격과 예의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 선을 지금 우리가 전혀 못 찾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차라리 말 못하는 어눌한 사람을 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말 못하는 사람이 낫다 이제는. 이 말의 공해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칼럼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촌철살인과 무례함이 막장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저는 첫걸음인 것 같아요. 우리 송호곤 선생님처럼 저렇게 다 포기하지 마시고 송호곤 선생님은 지금 다 포기하고 어눌한 사람이 차라리 좋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포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치는 원래 날카로운 언어의 싸움이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무례하고 막장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함세영 신부라는 분은 80살이더라고요. 80세인데 80세도 공적인 언어를 쓰시는 분이 어디 나와서 방울 달린 것보다 추미애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못하다는 걸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암컷이나 방울이나 똑같은 수준인데 그런 얘기를 밖에서 공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세가 80 노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주변에 보세요. 공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디 나이 들었다고 밖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이 운동하시던 분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운동하시던 분들은 세상이 변하는 걸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말을 막 해도 우리는 무조건 정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조심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여자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보통 분들도 안 쓰는데 젊은 사람도 안 쓰고 일반 국민도 안 쓰는데 정치하는 저분들이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사회 리더라는 분들이.